자, 1학년 학생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계속 수업 시간에 저를 봤을 텐데, 이제 긴 휴일 끝에 다시 수업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다시 저도 집중해서 이 수업의 모드로 저를 바꿔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집중해서 수업 듣던 대로 수업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표가 났죠? 오프라인 계약 일정이 발표가 났는데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 2주 후에 바로 중간고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이 온라인 계약 기간에 질문거리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오프라인 계약이 되면은 이제 시험 2주 전이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이제 서로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3월달 모의고사를 마쳤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치렀던 모의고사인데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모의고사라는 게 이런 거다. 근데 또 모여서 시험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맛이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OT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능과 연계된 그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3월달 고3 모의고사 가형과 나형, 즉 이과생들이 주로 시험을 보는 과형과 문과생들이 시험을 주로 보는 나형 둘 다 아마 인수정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 예고대로 됐습니다. 자, 가형도 한 3문제, 나형도 한 4문제 정도가 뭐 30문제 중에 3문제 뭐 많은 거야 싶지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단어는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 다항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뭐 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인수정리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가형의 10번 문제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수정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을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친구나 또 앞서서 공부를 많이 하신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3월달 모의고사에서 인수정리의 중요성과 우수성은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과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이 이 1학기 처음 시작해서 다항식 그리고 인수정리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와의 모든 관계성들을 유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총망라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고1 1학기 수학의 거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 정말 잘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시야로 가져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거를 볼 거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판별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의 확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였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쌤이 앞으로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 단계 스텝업을 해서 이 판별식의 그래프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학습 목표를 학습을 하고 나면은 이 켤레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쌤이 이제 복소수 얘기할 때 복소수는 주기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주기성이 있다라는 거는 차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실제로 방정식에서 그 차수를 줄이는 기준이 되는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빼놓을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잘 듣고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판별식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자, 일단은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중학교 때 근의 공식으로 구했었죠?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즉 여기 근호원에 보이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보이시죠? 자, 저것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정의가 되기도 정의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이다 라고 중학교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0보다 큰 수가 나타나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버리면 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근이 하나만 나타나죠. 사실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요. 서로 같은 거니까 하나로 봐서 겹친다. 두 개의 근이 겹쳤다. 그래서 중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는 얘가 0보다 작다. 즉 근호 안에 0보다 작은 수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나의 수를 정의를 했었죠. 그쵸? 복소수를 정의하면서 즉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그것의 기본 단위인 루트 마이너스 1인 허수 단위를 정의한 이후부터 복소수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요거 하나 바뀐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수 루트 붙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쌍으로 존재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또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두 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허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지겹게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와서 문제를 하나 보긴 볼 건데,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또 수능과 계속 연관지어서 봐야 되니까 스텝업 하나만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커뮤니티에 질문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자, 그냥 다항식에다 y를 붙인 게 다항함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맞느냐? 자, 그래서 이 함수와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그걸 배웠죠. 자, 2x 플러스 3y는 1, 또 x 플러스 2y는 2. 자, 연립방정식이었죠.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와 같았다? 그렇죠. 두 개의 1차 함수의 교점과 같았다라는 시야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혀 새롭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확장 지어서 사실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 처음에 할 얘기랑 거의 겹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인수정리와 연관 지어서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자 이제 오늘은 조금 이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2차 방정식은요,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데 사실 이거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 즉 우리 y는 0을 x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처음에 또 얘기할 테니까 지금 혹시 100%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이해될 거예요.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를 통해서 판별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문자랑 그림이랑 저희가 다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문자보다 그림이 훨씬 많이 먼저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뭔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림으로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이해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만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거 말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 판별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함수인 y는 x제곱인데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언제나 접할 때부터 보십시오.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접한다라는 말 원에서 얘기했었죠? 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 이 한 점에서 스치듯 만나서 지나간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경계는 접선입니다. 즉, 특별히 이 함수에서 함수들의 교점의 경계는 접선이다 라는 것들을 깊이 박아 두십시오. 때려 박으세요. 앞으로 뭔가 함수의 교점과 관련된 경계를 살펴야 돼. 그럼 접할 때부터 본다. 아주 그냥 마음을 먹어버리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고도 가형의 29번에 나왔습니다. 접선만 딱 보면 끝나는. 자, 그래서 접할 때를 먼저 보면은 접할 때니까 그냥 x제곱은 0. 보시면요. 자, 이게 y는 x제곱이고요. 이 흰색 그래프가. 얘는 x축에 접하죠. 왜냐면 얘는 근 0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때의 판별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x제곱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해서 b하고 c가 다 0이잖아요. 즉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0 이렇게 나오겠죠. 즉 판별식이 0이다. 하나의 근을 갖는다.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 세 개를 기억하세요. 판별식이 0이다. 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나온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 이 함수를요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볼 건데, 자, x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2의 차이는, 자, x제곱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차 함수에서 뭐만 바뀌었냐면은 이 c라는 상수항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중학교 때 저 상수항의 변화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뭐가 변한다 그랬나요? 그래서 높이만 변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 높이가 두 칸 내려온 거니까 원래 여기서 두 칸 내려오니까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죠. 그쵸? 자, 두 개의 교점이 그래프상에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자, B하고 A는 똑같습니다. 근데 C만 바뀌었죠. 즉 C가 줄어들었잖아요. 원래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럼 C가 줄었으니까 빼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겠죠. 다시. 자, C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원래 여기서 얘가 플러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 관계성들을 계속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붕 띄워보겠습니다. 자, 즉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얘는 x제곱과 달라진 점은 플러스 3밖에 없죠. 그쵸? 플러스 3이 됐으니까 c가 3만큼 올라갔으니까 위로 3칸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럼 원래 접해야 되는데 얘가 3칸 올라갔으니까 안 만나잖아요. 아, 그럼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겠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될 텐데 근의 개수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판별할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원래 C가 0이었는데 C가 3으로 증가했잖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했죠. 근데 커진 걸 뺐으니까 원래 0에서 마이너스를 더한 거니까 0보다 작아지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이 그래프상에서 붕 떠 있다. 즉, 이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이 존재해요. 자, 근데 이 그래프는요 실수에 대해서만 판명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래프의 교점은 실근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그러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없는 겁니다. 자, 그거를 명심하세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항상 접할 때를 기준으로 두 점과 만나지 않는다의 경계가 된다. 이 접할 때가 경계가 된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뭔가 파악을 해야겠다. 항상 이 접할 때 기준으로 봐야겠다. 그 사고를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판별식 단원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자, 이 복소수의 범위에서 즉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수에서는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소수의 범위에서 n차 방정식의 실근이 아니죠. n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이다? 그쵸, n개이다. 차수만큼 방정식의 근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원래 2차 방정식도 근이 없었지만 허근을 정의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두 개의 근이 만들어진 것처럼 항상 복소수의 범위에선 n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n개다. 차수만큼 존재한다. 이게 이 판별식 단원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에서 하나 확장된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요. 자, 이 그래프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별식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근의 개수도 이렇게 바뀐다 라는 사고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간단히 이 판별식에 대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자, 보시면 교과서 페이지 53페이지의 문제 2번입니다. 자,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인데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그러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9 플러스 8이 되므로 17은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봅시다.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5인데요. 역시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자, 그러면 2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5 해주면 2루트 3의 제곱은 12가 되고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8에서 0보다 작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된다. 자, 근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갑자기 문득 생각났네요. 자, 얘 서로 다른 두 허근이잖아요. 자, 얘는 중근이잖아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허근도 혹시 이 중근처럼 겹치는 근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중허근. 이런 건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없다. 자, 허근은 왜 중허근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허수를 얘기할 때 켤레복소수 기억하시죠? 켤레복소수는 언제나 하나의 허근이 존재하면은 그거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허수의 근이 하나 존재하면은 반드시 그게 켤레복소수도 근이기 때문에 중허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두 허근만 있습니다. 자,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거에 대한 그 연습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예제 1번 봅시다.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1차항이 짝수일 때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1차항이 짝수례를 만약에 2분의 b다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럴 때 판별식은 이렇게 바뀌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1 곱하기 k 마이너스 3 해서 얘는 4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k가 되니까 7 마이너스 k가 되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의 부호에 따라서 즉 k가 7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다음에 k가 7일 때는 중근, k가 7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도 하나 추가가 됐다. 확장팩.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언제나. 왜냐하면 켤레복소수가 서로 하나의 방정식의 짝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똑같이 실계수 2차 방정식입니다. 자, A, B, C가 다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근이 존재하면 이거를 인수의 형태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었죠. 자, 왜냐면 우리가 근을 구할 때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구했었기 때문에, 자, 역으로 근이 주어지면은 이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사실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은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볼 때 서로 같게 만든 다음에 동류항의 개수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전개하면은 A 곱하기 우리 이미 자,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변은 동일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두근 알파하고 베타와 계수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A하고 A가 동일하게 곱해져 있고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로 양변을 나눠줘도 무방하죠. A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정이 돼서, 자, A로 양변을 나눠줘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A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 A의 개수는 없어져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 우변은 A를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가 돼서, 자, 지금 두 개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동류항의 개수들을 비교를 해주면,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실수 계수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다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자,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시험제를 잘 내지는 않을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3차 방정식 이상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조금 맛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공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두 근의 합은요, 자, 이 B가 사실은 1차항의 개수잖아요. 근데 얘가 2차 방정식이죠. 즉,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 그 다음 항과 연관이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다시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 다음 항. 자, 얘는 최고차 다음 항입니다.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1차 항과 연관이 있겠죠.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 다음 항과 연관이 있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여기선 C는 상수항이죠. 즉, 두 근의 곱은 상수항과 연관이 있다. 자,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 다음 항, 두 근의 곱은 상수항. 자,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근의 합은 최고차 다음 항, 두 근의 곱은 상수항. 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고3 모의고사에 딱 나와버렸어요. 예, 12번에 나왔습니다. 가형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차씨를 처음 예고할 때 했던 것처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니까, 자, 두 근의 합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자, 최고차 다음 항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자, 마이너스 3이니까 3. 왜냐하면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최고차 다음항과 연관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상수항과 연관이 있으니까 4다. 가능하죠? 두근의 합은 최고차 다음항, 두근의 곱은 상수항. 자, 그 연관관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x제곱 더하기 x-2는요. 역시 두근의 합은 최고차 다음항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얘는 최고차항이 1이 아니잖아요. 즉 얘를 나눠줘야 됩니다. 네. 최고차 다음항과 연관이 있는데 최고차항을 나눠줘서 계산해준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역시 알파, 베타. 즉 두근의 곱은 상수항과 연관이 있는데요. 최고차항과 나눠서. 자, 두근의 곱은 상수항과 연관이 있는데 최고차항을 나눈다. 역시나 두근의 합은 최고차 다음항과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네.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근의 합은 최고차 다음항과 연관이 있고요. 두근의 곱은 상수항과 연관이 있다. 쌤이 지금 약간 아픈 상태입니다. 다리가 좀 아파서요. 계속 좀 통증이 있고 약간 말이 좀 꼬이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아마 그 의미는 다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근의 합은 최고차 다음항, 두근의 곱은 상수항. 근데 최고차항이 1이 아니면은 그걸 나눠줘야 된다. 예, 명심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는 얘가 지금 두근의 합과 곱이 있잖아요. 자, 우리 다항식에서 처음 얘기할 때 곱셈 공식 얘기했었죠. 자, 곱셈 공식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쌤은 그 곱셈 공식을 변형시키는 걸 아주 복잡하게 변형시키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복잡한 것들을 많이 다뤄주진 않을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뤄주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요. 자, 이거를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얘는 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 제곱한 다음에 빼기 2 알파 베타라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자,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를 꼴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최고차 다음항에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 최고차항이 1이 아니니까 나눠준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상수항과 연관이 있는데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2.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고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서 9분의 4 빼기 4인데요. 그럼 얘가 9분의 36이 되죠. 그래서 9분의 4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30이다. 자, 항상 꼴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대입해 줘서 구한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 자, 우리는 두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습니다. 즉 역시 이것도 두근의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통분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알파분의 1 더하기 통분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주시면 딱 되네요. 알파 베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분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4였기 때문에 알파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가 2였기 때문에 알파 베타분의 1은 2분의 1 이어서 두 개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두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을 좀 들여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는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들을 보고 방정식의 근의 합과 곱을 찾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쪽 방향의 사고도 가능한 거지만은 이 양방향 사고가 항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방정식을 찾아보는 것들. 그거는 아마 예전
쌤 때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두 근을 알 때 이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진 두 근이 존재한다면 이 두 근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 더하면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자,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1 빼기 루트 3의 제곱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대입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역시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를 더하면은 4가 되고 자, 알파 베타는 두 개를 곱하면은 2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 해서 4 플러스 9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될 건데요. 뭔가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저거밖에 안 돼? 저 앞에 3 붙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자, 항상 유의하라고 했죠? 방정식을 하나 구할 때, 즉 다항식을 하나 구할 때는 차수랑 최고차 인수로 본다. 그쵸? 그래서 아마 문제의 조건에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1이고 두 근을 방정식으로 두 개의 근을 갖는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아마 문제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 계수 1이니까 1, 1 붙여주면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얘는 너무 친절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실 얘만 딱 있더라도 만약에 얘가 유리수 계수 방정식이라면은 이거의 혈례 무리근이 1-3 갖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3i만 갖는다는 거 알아도 얘가 실수 계수 방정식이라면은 2-3i, 즉 혈례 복소수는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거는 이 혈례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실수 AB에 대하여 자, x제곱 더하기 ax제곱 ax 더하기 b는 0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3i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자, 쌤이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a하고 b 두 개예요. 그런데 근은 1 플러스 3i 하나만 존재해요. 자, 그럼 조건이 부족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실수 AB이기 때문에 얘가 실수계수 방정식이고 허근이 하나 존재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결례복소수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즉 자연스럽게 되는 게 1-3i입니다.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 플러스 3i와 1-3i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A는 두 근의 합에다가 음수 마이너스를 붙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B는 두 근의 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혈례근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두 근을 알아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 빼기 3i의 제곱 나와서 얘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더하기 100 해서 104 나온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근데 실수기 때문에 성립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1-루트 3이 존재했다. 실수 말고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지 않으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으면요. 자, 기본적으로 근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딱딱 원하는 조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대입하세요.
자, 대입하면은 동형 정리를 하면은 개수들끼리 비교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여러분들 쌤이 이제 문제를 풀로 적지 않은 이유는 그 김원중 선생님이 복소수 단원에서 풀어주셨던 1번 문제인데요. 그 1번 문제가 이 복소수만으로 풀면 조금 복잡한데 이 혈례근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야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일단은 Z는 A 플러스 BI가 있고요. 그 다음에 Z의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일 때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느냐라는 걸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쌤이 하나 정리를 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 적어두시고요. 이 켤레의 성질은요, 사칙연산에 따라서 다 분리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하고 뺀 거의 켤레 복소수는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고 뺀 거랑 같습니다. 자, 전체의, 자, 더한 거 전체의 켤레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끼리 더하고 뺀 거와 같습니다. 예. 자, 요거 명심하시고요. 굳이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사실 그냥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개 곱한 거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 사칙연산에 다 분리된다. 그거를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Z1을 Z2로 나눈 거를 켤레 복소수를 취하면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켤레 복소수는 사칙연산에 따라서 다 분리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일단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얘는요, 사실 2016년도 6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자, 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복소수긴 한데 과연 우리는 항상 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출제자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도록 만들었을까? 과연 이 문제를 제작한 의도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6월 달이면요 이미 2차 방정식을 다 배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도 배웠습니다. 아마 쌤이 생각하기에는 저 학력평가 출제자들은 저거를 근각계수의 관계와 2차 방정식 그리고 혈례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고 낸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거잖아요. 자, 언제나 평가원은 그렇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요 직렬형이 있고 병렬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전기회로 할 때 기억나시죠? 직렬 연결은 쭉 연결되어 있어서 다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스위치가. 근데 병렬은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 얘 따로 작동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직렬형이라 그러고요. 기억, 니은, 디귿을 유기적이지 않고 따로따로 구하는 형태는 병렬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의 90% 이상 이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는 기억, 니은, 디귿은 직렬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조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기억은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기억을 해결하고요. 이 기억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의 방향성이 됩니다. 자, 이 기억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사실 기억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기 때문에 자, 이거 전체를 복소수로 보면은 이거 전체의 켤레 복소수잖아요. 그쵸? 근데 실수는 허수 부분이 0인 수를 얘기하니까 켤레 복소수를 취해도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사실. 기억은 맞는데 자, 여기서 기억 맞고 딱 넘어가고 니은, 디귿 따로 본다. 약간 거시기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Z의 제곱 마이너스 Z는 자, K라는 실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Z의 제곱 마이너스 Z의 바도 역시 K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켤레는요 다 분리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일단 z바의 제곱 빼기 z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z의 제곱 바 빼기 z의 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z의 제곱 바라는 거는 사실은 z 곱하기 z의 바니까 얘는 z 바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자, 얘를 좀 지우면요. 사실 얘는 z의 바의 제곱 마이너스 z의 바는 k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얘를 살짝 우리가 방정식 형태로 해석하기 위해서 넘겨봅시다. 그럼 z의 제곱 마이너스 z 마이너스 k는 0이고 z의 바의 제곱 마이너스 z의 바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자, 뭔가 익숙한 형태가 보이지 않나요? 자, 만약에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면은 여기에 z도 들어가고 z바가 들어가도 성립한다. 당연하죠. 왜냐? z하고 z바는 켤레복소수이고 켤레복소수는 같은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이 z하고 z바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z, z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켤레복소수는 한 방정식의 근이다. 자, 명심하시고요. 자, 기억에서 여기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요. 너무 쉬워졌어요. 자, 왜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죠. 근데 우리가 모태가 되는 방정식을 찾았죠. 끝났습니다, 사실. 자, 두 근의 합은요. 자, 최고차 다함항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1. 자, 니은 맞습니다. 기억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z바는 마이너스 k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z하고 z바는요, 어떤 값을 바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부등식을 구하고 싶잖아요. 자, 어떤 방정식이 있고요. 근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뭘 떠올려야 될까요? 그쵸.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떠올려야 되죠. 자, 여기까지 떠올린 친구 있으면 대박입니다. 자, 보시면 z바가 마이너스 k인데 자, 이 z하고 z바는 둘 다 무슨 근이에요? 그쵸.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요. 끝났습니다.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구하면 1 플러스 4k가 나와서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넘기고 4를 넣어주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바는 마이너스 k니까 부호를 바꿔서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사실 이거를 a 플러스 bi 복소수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줘도 답은 나오겠지만 아마 이거를 이렇게 푼 친구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 친구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자,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요.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하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딱딱 푸는 그런 훈련들을 딱 진행하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차수 줄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차수 줄이기를 어디서 얘기했냐면 이 허수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허수는 주기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i의 4제곱이 1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이 한 가지 정리를 하지 않았던 건요.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자, 1 플러스 i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0인데 그거 얘기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자, 얘가 i의 4제곱이 1, 즉 주기가 4잖아요. 자, 주기가 4라는 건
이렇게 4개의 단위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자,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자, 이 4개를 한 단위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요게 단위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i의 제곱해서 i의 100제곱의 값도 다 구할 수 있었죠. 왜냐면 우리가 4개마다 묶어서 다 0이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얘가 바로 기준식이 되는 겁니다. 즉, 얘가 4개일 때는 4개씩 묶을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n개일 땐 그럼 몇 개씩 묶을 수 있을까요? 자, n개씩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보시면은 i의 4제곱인데 자, 1부터 i보다 차수가 하나 낮을 때까지, 즉 그렇게 하면 4개가 되죠. 자, 이렇게 묶을 수 있던 것처럼 자, 어떤 거에 n제곱이 1이다. 그러면은 자, 1부터 x 해서 얘보다 한 차수 낮은 놈까지 다 더하면 0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고요? 이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쌤이 거의 2번째 시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x 빼기 1로 묶어지고 자, x의 n 마이너스 1제곱부터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더하기 1, 얘가 한 개 0이라고. 자, 그런데 얘는 x가 1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얘가 0인 겁니다. 자, 왜냐? x가 1이면 우리 지금 허근 얘기할 건데 x가 1 얘기하면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 즉, 우리가 어떤 n에 대해서 주기가 있다. 그럼 그거보다 한 차수 낮은 놈까지 해서 n개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 기준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식을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가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런 곱셈 공식 얘기했었죠? 사실은요, 다 여기에 걸립니다. 쌤이 지금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순한 맛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자,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라는 건 아니고 쌤이 지금 다 증명해 줄 건데, 자, 이거를 왜 외워야 되냐? 자, 수능에서요, 그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관연도 기출문제를 참고합니다. 자, 평가원이든 수능이든 그런 평가원에서 기출된 문제들은 다 참고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얘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얘는 지금 거의 20-30년 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얘는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억 못하면 밝힐 수 있도록 증명을 해줄 건데, 밝히는 방법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건 그냥 외워놓고 쓰시면 정말 편합니다. 예. 자, 이 정도는 그냥 외우세요. 자,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1번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자, 우리 두 개를 빼고,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된다 그랬죠? 자, 보시면요, z제곱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죠. 즉, 앞에 뭐가 붙냐? z-1이 붙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z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즉, z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z의 세제곱은 1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있으면은, 그냥 z세제곱이 1이다. 즉, 얘 세제곱이잖아요. 즉, 1부터 시작해서 z제곱까지 더하는 그 세 개가 기준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상관관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번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중학교 때 1 플러스 루트 3 했을 때, 이 루트만 남겨놓고 넘긴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를 없앴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루트 3i죠. 저거만 남겨놓고 다 넘긴 다음에 제곱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자, 그럼 2z 플러스 1은 루트 3i가 되고, 얘를 제곱해주면 4z의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이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되죠. 넘기면 4z의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4는 0 돼서 4로 나눠주면은 z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다. 나오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분명히 그 기준 차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연산하셔야 될 방향은 뭐냐면요. 이 루트 또는 i를 포함하고 있는 놈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걔만 남겨놓고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일단 제곱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향성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 루트 3 또는 i, 저 루트 또는 i를 제곱해서 실수로 바꿔주는, 유리수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자, 그 방향성으로 항상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얘 복소수죠. 지금 무슨 말이냐? 자연스럽게 근을 가는 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켤레 복소수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근으로 받는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두 군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동일한 결과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 나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 자연스럽게 플러스 루트 3i일 때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주어졌을 때도 똑같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 되고 z제곱이 1이 된다. 즉 주기가 3이고 3개를 기준점으로 끊을 수가 있다. 자, 이 상관관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과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것도 똑같이 상관관계를 한번 밝혀보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이용하는 방법 하나 얘기해 드릴 건데요. 자, 차수 줄이는 건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무리는 요거를 할 건데요. 블랙라벨에 신유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쌤이 블랙라벨을 쓰지 않은 이유는 쌤이 살짝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쌤이 살짝 바꾼 자작 문제이기 때문에 출처를 적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실수계수 2차 방정식 fx는 0의 한근 알파는 이거죠. 됐죠? B로 왔습니다.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 이거를 기억하지 않아서 넘긴 다음에 제곱해서 찾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번을 읽어야 되니까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씨 뭐야 방정식 모르는데 이 값을 구하라고? 방정식을 다 구한 다음에 이거를 대입해서 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일단은 우리는 이미 이제 디폴트를 알고 있습니다. 알파가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파가 어떤 관계식을 갖느냐?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갖고요. 자동으로 나올 거는 알파의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거 자동으로 알죠.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먼저 찾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데 알파의 세제곱이 1이 됐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fx가 요거라는 거 알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나? 싶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자, 얘가 복소수기 때문에 그거에 뭐가? 그쵸. 켤레 복소수가 반드시 이 방정식에 근이 되죠. 됐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자, 알파와 알파 바가 이 방정식에 근이 되고요. 자, 뭘 알 수 있느냐?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차 다음항의 마이너스 부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자, 이 알파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죠. 즉 얘가 F 알파파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fx는요 알파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바도 근으로 갔겠죠. 그럼 방정식에 근을 대입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0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보고 하는 것과 자, 이미 얘는 디폴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았어. 그 다음에 켤레근 이 같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변형시켰어. 자, 한 5분에서 10분 차이 날 겁니다. 이 문제에서. 엄청난 차이예요, 시험에서. 자,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온 이 도구들을요,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잘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시야들을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쳤으니까 오늘 자,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